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를 소환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니하오, 니하오. 안녕하십니까? 예, 소환을 했습니다. 자, 그나저나 저기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리 부총장님을 소환하니까 제가 갑자기 사례가 걸려가지고 아니 저 영화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저 부총장님. 네. 그 지난 17일에 우리 국내에서도 개봉한 영화죠. 뮬란. 이 뮬란을 그 본 관객들 사이에서 여러 지금 화제를 낳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주인공 뮬란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극 중에서 영화 안에서 그 뮬란의 아버지가 이거 뭡니까?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과 너무 많이 닮았다. 이런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요.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분명히 이거 질문할 수도 있겠다. 시사적인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해갖고 제 예측가 어떻게 잘 맞는지 제가 어저께 이 방송을 위해서 이 영화를 봤답니다. 저는 이 방송이 이렇게 충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수근 우리 그래서 예, 부총장님 제가 저 총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결과 그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어떤 제 판단으로는 싱크로율이 약 70%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부총장님. 예. 저도 지금 여기 지금 그 뮬란 그 아버지하고 지금 시진핑 주석 사진을 제가 지금 여기 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저 보이는 저 유튜브니까 여기 지금 사진이 있어요. 네.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나오셨네 뮬란에. 이건 싱크로율이 아니고 주석이 나오셨어 지금 뮤란에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 숨은 그림 찾는 형식을 한번 들어보면 더 놀랄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표정 하나하나 보면 좀 비슷하다 하지만 그 한 60, 70%는 비슷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인천이요? 예. 대한민국의 인천에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싱크로율 제가 생각할 때 90% 이상인 분이 계세요. 제가 우연히 인천에 강연을 요청받아갖고 2번 정도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갔는데 각각 다른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 청중으로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요. 원래 저 우리 진핑 형님이 여기 차이나타운도 자주 오신다고 하던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요. 야, 짜장면, 한국 짜장면이 더 맛있으니까 그거 드시러 왔나 그러면서 제 강연을 들으러 오셨나 해가지고 아니 저는 진짜 놀래가지고 밥 먹을 때도 가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화장실 갈 때도 옆에 이렇게 가서 보고 그랬는데 정말 비슷해요. 그분 진짜 그 시진핑 주석 관련된 영화를 촬영할 때 그분을 이렇게 내세우면요 아마 중국인들은 잘 구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분이 그럼 여기 뮬란의 아버지로 그분이 나왔었어야 됐네요. 그러니까요. 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소문난 잔치집 먹을 게 별로 없다고 그렇게 비슷하다 해서 가봤더니 60, 70% 인천에 더 그런 인물이 계시다랍니다. 그분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부총장님 이 디즈니 영화에서 현재 이 국가주석과 닮은 배우를 쓴 것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이 중국의 무역 보복을 하겠다던 미국의 최대 자본시장인 이 헐리우드의 디즈니에서 오히려 이 중국의 입맛에 맞추려는 작품을 만들었다 이런 그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디즈니는 미국계 회사이고요.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이 더 격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기업은 어떻게든지 이윤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미국 기업에게도 중국이 최대의 시장이고 또 영화 측에서도 중국이 최대의 시장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중 양국이 싸운다 하더라도
뭐 중국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미중 무역 패권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 있는 미국계 기업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미국계 기업들의 모임 최근 설문조사만 하더라도요. 90%에 육박하는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혀갖고 그래요. 미국 정부가 약간 곤욕스러워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게 더 이득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버텨야 된다. 이런 해석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나저나 총장님 영화 뮬란 있잖아요. 예. 지금 좀 너무 말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영화 제작비가 한 2억 달러를 넘게 들인 영화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영화가 그 돈을 들인 만큼의 결과는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쉽네요. 저도 어저께 볼 때 그 큰 영화관에 딱 5명이 들어가서 보더라고요. 예? 아 진짜예요? 예, 제가 본 서울의 모 영화관에서 딱 5명이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제가 볼 그 시간대에. 예. 뮬란 한번 저도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지금 관객이 없단 말입니까?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겠고요. 예. 예.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금 최고조고 더 또 이제 최고조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이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는 그 차기 경제 발전 계획 이 14차 5개년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자 14차 5개년 계획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국은 현재 우리의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전개해 나갔던 것처럼 중국은 매 5년마다 한 번씩 중국 성장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갖고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차가 된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21년 내년서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이 14번째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전개한다. 라는 방침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내년서부터 실행될 14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이 다듬어져 가지고 11월 달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을 예정에 있는데요. 벌써부터 세계 각국은 중국 경제가 중국 시장이 최대이다 보니까 그 계획안 안에 어떤 비즈니스 항목이 어떤 분야가 어떤 식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14차 5개년 계획 안에는요. 5G라든가 4차 산업 같은 것은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문제가 된 것처럼 의료 분야라든가 환경 개선이라든가 재생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중국이 지금 역점을 들이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차세대 반도체 소재를 획기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부총장님. 네. 이거 우리나라 뉴딜 계획 따라한 것 같은데 중국이? 따라한다기보다는 지금 이웃 나라로서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더 똑같은 게요, 부총장님. 우리나라도 지금 뉴딜 계획이 2025년까지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그 14차 계획이 2025년이에요. 얘네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14번째 이런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따라한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세계가 다 똑같이 코로나19 사태에 직면돼 있고 거의 다 유사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그와 같은 고민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를 국가적인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부총장님. 네. 지금 거기다가 이제 국가 주도 중국이 국가 주도로 이 코로나19 센터를 설립 또 이제 가동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뭐 이르면은 오는 11월 그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중국 일반인들이 맞을 수 있도록 개발이 막바지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뭐 임상 시험이 다 거친 겁니까? 뭐 부작용 같은 게 없는지 이것도 좀 의문도 들어요. 네, 중국은 1, 2차 임상은 거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3차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3상 남았어요.
예, 3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중국에서는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왜요? 외국에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3차 임상 실험은 뭐 몇만 명 단위의 그렇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중국에는 현재 그런 막 그렇게 많은 환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 세계 각국에 있는 환자가 많은 국가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중국이 과연 가장 먼저 극복할 것인가 여부는요. 글쎄요, 중국은 인구가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요. 많죠. 14억인데. 변수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팩트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에 의하면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망은 마이너스 2.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고요. 올랐네. 네, 국제 신용평가 무디스 같은 경우도 1.0% 성장할 거라는 예측에서 1.9%로 올렸고요. 우리나라의 한 경제 관련 연구소도 중국이 코로나19로부터 제조업이라든가 경기 회복, 내수가 빠르게 살아나면서 위안화는 앞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등 중국 경제가 빠르게 독보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백신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참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뭐 영화 뮬란부터 또 중국 5개년 경제 계획에 또 중국산 그 코로나 백신까지 참 중국도 끊이지 않고 뉴스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총장님. 자,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고 아쉽지만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짜이젠.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했습니다.